멸치 야담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은하고 구수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 슬며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정조 무렵 한양 남서편 장단현 외곽마을에 동짓달 긴 겨울이 물러가고 매화 향이 골목마다 번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매향로 안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맑은 가야금 소리가 가느다란 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퍼지고 있었죠. 그날 매향은 흰 저고리에 매화무늬 분홍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앞마당에 핀 매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혹시 여기가 매향루가 맞는지요? 조심스럽게 들려온 낮고 단정한 목소리. 매향은 고개를 돌려 담장 너머로 들어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는 단정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문간에 서 있었죠. 매향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이가 누구세요? 사내는 매향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윤세문이라 합니다. 남원 사또댁 서자로 당분간 이곳 장단현에 머물게 되었죠. 이 고을에서 학문이 깊다던 매향이라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 들어 뵙고자 왔습니다. 매향이 상냥하게 웃자 세무는 웃음을 머금은 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매향의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곡은 매화곡이요. 매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오늘 오래도록 들어도 되겠소. 그날 두 사람은 해가 저물 때까지 가야금과 시한수에 취한 채 함께했습니다. 그 후로 윤세무는 이유 없이 매향루를 자주 찾았습니다. 아침엔 성균관 고문서 정리를 마치고 점심엔 향교 서재에서 서책을 펼치고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매향루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향 역시 매일 저녁 문밖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수 끓인 매실차를 데워두고 세문을 맞을 준비를 했죠. 세문 나으리, 언제부터 절 보러 오신 겁니까? 그대가 언제부터 내 마음에 살기 시작했는지 묻는다면 아마 처음 본 날부터였던 것 같소. 매향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보통은 사연을 듣고 성품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 생각했는데 허나 어떤 인연은 향처럼 스며들어 마음에 불을 지피지요. 그 말에 매향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기생이라는 게 날 있게 누가 되진 않을까요? 그대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의 그대가 내겐 전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붉은 연등 아래에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버들나무 아래 선비 윤세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 정자에 앉아 검은 고를 타는 매향. 손끝으로 탄연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모습에 윤세문은 숨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매향이 손끝으로 줄을 튕기다가 실수로 윤세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손끝에 느껴진 따뜻함, 아주 짧은 그 순간이었건만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멈춘 듯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매향이 고개를 숙이자 세문은 살며시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 참 곱군요. 매향은 숨을 들이쉬고 검은 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다가온 세문이 그녀의 흩어진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매향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죠. 세문의 눈빛엔 오직 따스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봄날 매향 낭자를 처음 본 그날부터 나는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려왔어. 매향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하루는 매향의 미소로 시작해서 매향의 숨결로 끝났으면 하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운 그 스침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올 줄은 매향은 몰랐습니다. 윤세문 역시 몰랐죠. 자신의 고단한 하루 끝에 매향과의 시간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을. 그리고 그날 윤세문은 매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향, 나 곧 과거 보러 한양으로 떠난다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오. 매향은 잠시 세문의 눈을 바라보다 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제 마음은 도련님 한 사람뿐이옵니다. 꼭 돌아오세요. 세문은 매향의 그 약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별이 아닌 시작이라 여긴 채 떠났습니다. 다음 해 봄이 지나고 소량이 다시 은은히 퍼질 무렵
윤세문은 기쁜 마음으로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매양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매양과의 추억이 그가 고된 공부길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매향낭자 어디 있어? 나 돌아왔어. 하지만 매양루에 당도한 순간 그의 기쁨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누각의 휘장이 바뀌어 있었고 익숙한 향은커녕 낯선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보시오. 여긴 예전 매향루가 아닌가요? 세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매향? 아, 그 기생 말이시오. 이미 몇 달 전에 광기로 끌려갔지요. 도망가려다 붙잡히고선 관노비로 넘겨졌다는 이야기가 있어. 세문의 손에 들린 부채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관기? 그토록 고왔던 매양이 관의 손에 억지로 넘어갔다니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소? 그는 누각의 난간을 움켜쥐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매향이 지금 어디서 울고 있을까?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세무는 붓을 내려놓고 갓 대신 삿갓을 눌러쓴 채 고을의 뒷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고을 수령의 행적을 쫓고 기방의 주인과 사또의 친분을 엿보았습니다. 낮엔 묵묵히 거리를 걷고 밤이면 소리 없는 종이에 진실을 적어갔죠. 매향을 반드시 찾겠소. 한양에서 금이 환영한 과거 급제자 윤세문은 더 이상 이름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붓을 꺾고 매양이라는 한 여인을 찾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 수령이 그날 이후로 부쩍 사치스럽다 하지 않던가. 세무는 낮에는 관아 앞을 맴돌고 밤이면 주막과 시장통을 돌며 은밀한 소문을 모았습니다. 매양이라는 기생, 수령이 눈독 들인 여인이지. 그 미모에 어련하겠어. 요즘엔 관청에서 술판 벌인 날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더군. 작은 단서들이 쌓여갔습니다. 매양은 도망치다 붙잡혀 관계에 끌려갔고 그녀의 명패는 사또가 직접 품에 넣었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었죠. 세무는 관아 뒷문을 밤마다 찾아가며 누군가와 접선을 시도했고 마침내 정보를 파는 떠돌이 필사를 하나 사서 입을 열게 했습니다. 사또가 매양이를 봉양루라는 곳에 가둬두었다 하더이다. 거긴 그이만의 별실이라더군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말에 세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매향이를 어찌 그런 곳에. 그날 밤 세무는 관아 뒤쪽 봉양루를 찾았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 그는 마침내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밤 붓 대신 이 칼로 진실을 밝혀야겠소. 그는 예전 한양에서 검수를 익힌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매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봉양루의 담장 뒤로 뛰어오르자 문지기 하나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냐? 조용히 하시오. 난 이 집에 갇힌 이를 찾으러 왔소. 그의 눈빛이 흔들리자 세무는 은전 한 잎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매향이 어디 있소? 이윽고 담장 안쪽 기와집에서 희미한 등불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익숙하다고 느낀 순간 세무는 숨을 멈췄습니다. 매향? 그가 발걸음을 재촉하려는 순간 울음소리 사이에 또렷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그만 그러소.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리 예쁜 얼굴에 눈물은 아깝지 않소? 세무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세무는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매양은 저고리 깃을 움켜쥔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 앞에 관직자 복색을 입은 사내가 매양의 옷고름을 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세무는 단숨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짓이오? 관료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아나무인처럼 허리를 폈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이 여인은 내 사람이오. 매향을 건들지 말라. 세무는 매양을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매양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속옷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괜찮소. 이젠 괜찮소. 매향이. 내가 왔소. 그 말에 매양은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고 세무는 그녀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관료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조정에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겠소. 관료는 씩씩거리며 퇴청했지만
잠시 뒤 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불법 침입자다! 세무는 매양의 손을 움켜쥐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문장은 칼을 빼들었고 관졸들이 뒤에 쫓아오기 시작했죠. 한밤중의 추격전.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끝없이 달렸습니다. 헛간에 숨고 옹달샘에 몸을 숨기며 쫓기는 그들. 괜찮소? 이 손만 놓지 마세요. 매양의 말에 세무는 더욱 세차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대 손을 놓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마침내 사찰의 뒤편 오래전 세문이 머물던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은 마주보았습니다. 진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마음에 확인했죠. 내 마음은 이제 그대 것이오. 나의 시가 그대를 만나 꽃이 되고 그대가 없으면 한 글자도 못 쓰는 나인데 그대 없이 과거급제가 무슨 소용이며 벼슬이 무슨 의미겠소. 그 순간 매양의 눈동자엔 다시 작은 빛이 피어났습니다. 세문, 나도 당신 아니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요. 매양과 세무는 그날 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무는 젖은 옷을 벗겨 말리고 매양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가둘 수 없어. 내가 지킬 것이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세문이 매양을 납치했다는 죄목으로 수배령을 내렸고 수령은 이를 대놓고 하극상이라 불렀습니다. 게다가 세문은 막과거에 급제한 새내기 관리였기에 더욱 엄한 처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관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세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세문이 쓴 상소문을 읽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의 칭호 아래 고통받는 여인을 구한 죄, 나라의 법과 도리가 어긋난다면 감히 그 죄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건이 아닙니다. 글과 시를 짓던 자를 관에 묶는 것이 과연 조선의 정의입니까? 그 글을 본 상급 관리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세문의 학식과 명망 그리고 무엇보다 매양의 시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쓴 시문 몇 구절은 이미 한양의 시인들 사이에 전해져 있었고 기생이 아닌 문인이라는 평가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세문의 스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인재를 뽑아 도리를 가르쳤거늘 그가 말하는 정의를 죄로 다스린다면 그 또한 국문의 수치가 아니겠소. 그리하여 관아의 수령은 파면되고 매양은 관계에서 풀려났으며 세문 역시 징계를 면하고 새로 부임한 고을에서 판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날 매양은 세문에게 말했습니다. 벼슬을 걸고 날 구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대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러자 세문은 웃으며 말했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삶을 살겠소. 두 사람은 고을 박작은 집을 얻어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은 시를 가르쳤고 아이들에게 서책을 읽어주며 새로운 길을 걸었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매양 선생이라 불렸고 그 마을의 여인들은 그녀를 찾아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한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나으리,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세문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예전의 매양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벼슬의 높이보다 낮아선 안 돼요. 내 도와줄 것이오. 세문은 직접 고을의 일을 파헤쳐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고을 백성들은 그를 붓과 심장을 가진 관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매양과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시를 읊었죠. 세문, 벼슬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울었듯이 억울한 백성의 눈물 닦는 손수건이 되어준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오. 매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대의 등불이 되어드리겠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한 여인을 구하려고 벼슬을 내던진 자, 그리고 그 벼슬로 다시 많은 이들을 지켜낸 자. 세문과 매양은 서로를 향한 한 줄기 시처럼 긴 세월을 곱게 읊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날 매화 아래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바람 한 줄기에도 설레던 젊은 날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연은 오래가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남은 향기는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설레던 날에 누군가의 손길, 가슴속에 하나쯤은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은 쇠하여도 우리의 마음만은 영원하니 젊은 날에 설레던 그 아름다운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멸치아담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